범삼성가인 신세계와 CJ 두 그룹이 사업적으로도 끈끈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동맹은 정용진 회장의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두고 전격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신세계의 최대 숙제 가운데 하나인 이커머스를 살리기 위한 해법입니다. 정보윤 기자와 짚어봅니다. 우선 정 기자, 정용진 회장이 회장자에 오른 지 100일이 됐어요. 네, 이달 15일이 회장 취임 100일째입니다. 지난 3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며 18년 만에 사실상 원톱 체제를 구축했죠. 정 회장은 그간 좋아하던 골프나 80만 팔로워를 거느리던 SNS 활동을 다 끊고 철저히 경영에만 몰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회장 취임 100일을 열흘 앞두고 CJ와 전방위 협력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이 외사촌 형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먼저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5일 두 그룹의 협약식에서 양측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물류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자인 CJ 어깨를 좀 빌리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협업을 했을 때 시너지에 대해서 이런 급변하는 시장 경제 환경 속에서 CJ는 신세계라는 동반자와 함께할 수 있어 마음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맞선을 맺은 이유가 이제 궁금할 텐데 전통적인 유통명가 신세계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이커머스 이 부분이죠. 네, 업계 전반적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SSG닷컴의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BRV 캐피탈이 갖고 있는 SSG닷컴 지분 30%, 1조 원 상당을 제3자에게 팔아야 하는 건데요. 못 팔 경우 신세계가 이를 떠안게 됩니다. 당초 이 지분 정리를 당장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협상을 통해 일단 연말까지로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업계에선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인 만큼 신세계가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새 투자자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딜의 시작은 SSG닷컴을 설립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신세계는 처음으로 외부에서 투자금 1조 원을 유치하며 SSG닷컴을 만들었습니다. 신세계는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SSG닷컴이 매출 10조 원을 달성해 국내 이커머스 1위가 될 거라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세계그룹 내 미우놀이 같은 성격인데 SSG닷컴 여전히 적자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818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1,0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한 번도 연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출은 성장세입니다. 코로나 시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SSG닷컴 매출도 2022년 1조 7천억 원대로 급상승했는데요. 지난해 1조 6천억 원대로 다시 꺾였습니다. 신세계의 또 다른 이커머스 계열사인 지마켓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마켓은 2021년에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원에 사면서 인수했는데 이듬해 6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억 원대로 손실폭을 절반 가까이 줄이긴 했지만 매출이 10% 넘게 꺾였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의 독주를 깨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까지 거세진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강화한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두 회사 모두 정용진 회장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회사들인데 결국 CJ와 손을 잡은 배경, 이런 이유들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그룹이 상당히 폭넓은 사업에서 손을 잡기로 했는데 특히 1위 물류사인 CJ 대한통운을 품고 있는 점이 신세계로선 구원투수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신세계는 우선 경기 김포 두 곳과 오포에 있는 SSG닷컴 거점 물류센터의 운영을 CJ 대한통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아예 CJ 대한통운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신세계 측은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마켓인 지마켓은 자체 배송 시스템 없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개사의 배송을 맡겨왔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CJ 대한통운이 전담합니다. 기존 지마켓 스마일 배송은 오후 8시까지 주문해야 다음 날 받을 수 있었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이길 배송인 온에 서비스가 적용되면 밤 12시까지 주문해도 다음 날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의 최대 강점인 로켓 배송과 같은 배송 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신세계는 물류 선두인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음으로써 배송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모두 높이고 대신 신선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본업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신세계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맹을 통해 CJ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 신세계가 쿠팡과 경쟁 관계이듯 CJ 역시 쿠팡과 오랜 갈등을 이어가고 있죠. CJ 제일제당의 햇반 공급 가격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서로 거래를 끄는 데다 물류와 콘텐츠 등 CJ 사업 상당 부분이 쿠팡과 겹쳐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쿠팡의 점유율을 감안할 때 CJ가 쿠팡과 거래를 끊으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줄어든 면도 있을 텐데 신세계 물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를 품고 있는 신세계의 식품 유통 경쟁력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마트와 함께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8월 13개의 신제품을 이마트 등에서 먼저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보다 협력 수준을 높여 이를테면 다른 곳에서도 파는 제품이지만 이마트에서 더 싸게 판다거나 아예 이마트에서만 단독 판매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 기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디어와 멤버십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CJ E&M 콘텐츠를 신세계 스타필드 등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식입니다. 멤버십은 두 그룹 고객을 공유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두 그룹 회원수를 합치면 3천만 명에 달합니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혜택을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그룹 간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한편 서로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자는 윈윈 전략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인 사촌 간의 동맹이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